자, 호랑이에입니다. 몇몇 브랜드마다 호랑이해를 기념해서 호랑이 한정판 혹은 새해 에디션들을 출시했는데 저희 시계 소식 영상에서도 몇 개 다룬 적이 있었죠. 근데 찾다 보니까 수가 꽤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리미티드 에디션들을 살펴봅니다. 이전에 다뤘던 시계 3개부터 빠르게 살펴보죠. 블랑팡과 IWC 그리고 태그오이어 시계들입니다. 블랑팡은 기존에 있던 빌레레를 기반으로 중국 번체 달력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확실히 타겟팅을 중국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서브 다이얼들을 보면 한자들이 적혀있죠. 그리고 12시 방향엔 12간지가 돌아갑니다. 한국인 입장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굳이 살 필요는 없어 보이죠. 사실 쉽게 살만한 가격도 아니고요. 바리에이션도 꽤 있는데 케이스 색상이나 로터 디자인이 약간 다른 모델들이 있습니다. IWC에서는 파일럿워치 크로노그래프 41 중국 설날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역시나 중국이 타겟팅이 되었고요. 블랑팡에 비해서 중국색이 조금 덜한 편이긴 합니다. 기존 제품과 색상 외에는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기도 하죠.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니까 그에 맞춰서 붉은 빛으로 시계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태그오이어에서는 까레라 타이거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시계 자체에는 중국색이 크진 않지만 저는 한국 태그오이어 홈페이지에 중국풍 디자인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앞선 두 제품들과 달리 타이거 에디션은 기존 까레라와 큰 차이가 있는데 색상부터 다이얼 디자인 그리고 로터 디자인까지 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수량 한정판이라서 지금도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올 시계들 모두 포함해서 가장 접근성 있는 시계고 디자인도 가장 예쁜 시계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시계들을 살펴보죠. 한정판, 콜라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 지샥에서도 호랑이 한정판을 출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선 중국 이야기가 빠져있는데 디자인이나 색상을 봤을 때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이죠. 아무튼 시계를 살펴보면 MTG 시리즈의 기능과 특징을 그대로 살려놨고 케이스 디자인과 스트랩 컬러를 통해서 한정판 느낌을 줬습니다. 패키징에 있는 호랑이도 인상적이네요. 가격은 1,599달러고 그냥 이미지로 보면 참 예쁜데 워낙 튀는 시계라서 실제로 차고 다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의외로 크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바쉐론 콘스탄틴은 매년 12간지 에디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를 기념한 시계를 공개했었고요. 이름이 길어서 저는 그냥 차이니즈 조디악 호랑이라 부르겠습니다. 역시나 중국이 키워드고 사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사실상 시계보다는 호랑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한 공예 기법으로 다이얼을 만들고 또 바쉐론 콘스탄틴의 기술 집약체라 느껴지는 무브먼트도 사용했고 당연히 시계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저는 사실상 시계보다는 예술작품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나저나 어느 나라에나 호랑이와 나뭇잎이 있는데 무슨 차이로 저게 중국 느낌이 저렇게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언던에서도 새해나 중국 또는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시계들을 제작했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22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한번 보시죠. 하나는 젠 에디션입니다. 출시된 지도 꽤 됐고 딱히 22년과는 연결점이 없지만 대본 쓰면서 계속 중국 하고 있어서 눈에 들어오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넘어가면 아쿠아 호랑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것도 딱히 22년과 연기는 없지만 호랑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타투이스트와의 콜라보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게 나온지는 꽤 된 제품이라서 현재는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본 시계 중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스트랩에 있는 저 호피 무늬가 무척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으론 진짜 새해 호랑이해를 기념하는 차이니즈 아워 테라입니다. 자축인묘 진사를 한자로 표기한 게 독특하고 또 케이스백에 아주 고전적인 호랑이 그림도 포인트입니다. 가격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크게 거부감 없을 요소들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시죠. 드디어 중국색이 조금 덜한 시계가 나왔습니다. 스와치의 타이거 파워 2022입니다. 빅볼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시계고 다이얼에 있는 호랑이 무늬가 인상적이죠. 그래픽 아트 혹은 종이접기처럼 보여지는데 근사하고 멋있네요. 중국색을 끼워보자면 끼워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 중에서는 가장 세계적인 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 세라믹이라는 비교적 신소재 케이스도 또 21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도 또 스와치라는 배경까지 장점이 많은 시계지만 사이즈가 47mm라네요. 잘 나가다가 삐끗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계에서도 호랑이 에디션이 하나 나왔습니다. 화웨이 GT 2022입니다. 사실 디스플레이야 스마트워치답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 케이스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 이것도 무난하다거나 혹은 예쁘다고 볼 수 있겠죠. 용두에는 호랑이 얼굴이 파여져 있다고 하고요. 또 스트랩 구멍 모양은 호랑이 이빨 자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스마트워치니까 기능도 다양하고요. 가격도 3,688위안, 하나로 약 7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굳이? 브렉에도 매년 12간지 에디션을 출시하고 있고 이번에도 작년에 호랑이 에디션을 공개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바쇼론과 마찬가지로 시계가 아닌 예술품에 근접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8피스 한정이라고 하고요. 그 와중에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해서 저는 그래서 안 샀습니다. 피아제에서도 호랑이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알티프라노 컬렉션에 포함되며 또 에나멜 장인 아니타 포르쉐라는 분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높은 완성도와 예술성을 가진 시계지만 앞서 다른 브랜드들의 시계들이 워낙 화려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심심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은 편에 속하고 또 펄 느낌이 나는 밝은 색에 또 베젤에 있는 다이아몬드까지 더해져서 여성용 느낌도 듭니다. 38개 한정 제작이고 가격은 9천만원대라고 하네요. 쇼파드도 2013년부터 12간지 한정 에디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출시를 했고요. 우루시 스페셜 에디션이고 88개 한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술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다른 시계들에 비하면 가독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호랑이 모습이 조금 귀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8, 90년대에 유행했던 이런 액자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새해 한정판으로 다뤄봤습니다. 거의 당연하다시피 럭셔리 명품 브랜드 위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별한 형태로 제작되니까 시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본력이 필요했겠죠. 또 거의 예술품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명품 혹은 고가 브랜드들이 예술 장인들과의 협업하기도 편리하겠고요. 더불어 한정판으로서의 가치까지 생각해보면 당연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전제하면 중저가 브랜드나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게 아쉽지 않고 오히려 스와치나 언던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이어서는 한정판은 아니지만 호랑이를 키워드로 사용한 시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찌 시계고요. 구찌에서 호랑이, 뱀, 벌 등을 활용해서 제품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는 걸 종종 본 것 같습니다. 구찌 시계들이 시계판에서는 약간 취급을 못 받기도 하는 것 같지만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판매량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이런 명품 패션 브랜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죠. 자료를 좀 찾다가 프랭크 뮬러에서도 호랑이 한정판이 나온 걸 봤습니다. 다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찾지를 못했고 일종의 시계 판매 사이트에서 봤었고요. 뱅가드를 기반으로 한 두 종을 봤습니다. 왼쪽 시계의 경우는 188개 한정판에 11,000달러라고 하고 구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자료 조사하다가 처음 본 거라서 이런 시계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언제 출시된 건지 스펙이니 이런 걸 열심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가품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진품이라 한들 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셀럽들의 시계로 유명한 리처드 밀에서도 2018년에 호랑이 한정판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타이거 드래곤 에디션이고 다이얼 왼쪽에는 호랑이가 있고 특이하게 오른쪽에는 동양 스타일의 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크로노24하고 조마샵에서 봤는데요. 크로노24는 중고임에도 200만 달러, 조마샵은 여성용이고 75만 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뚜루비용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라고 하고 저 보석들도 당연히 다이아겠죠? 리처드 밀의 다른 시계도 쉬운 가격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스쿠알레에서도 호랑이 에디션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호랑이가 어떤 디자인의 키워드로 사용된 건 아니고 스쿠알레의 라인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계가 스쿠알레가 유명해진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플로프로프 형태의 진지한 다이버 시계지만 의외로 방수 성능은 300m였고요. 이게 2016년쯤에 나왔다고 하네요. 200개 한정판에 1,200달러였습니다. 플로프로프 스타일의 정점은 정말 도구로서의 시계 같다는 느낌이 드는 디자인인데 이 시계의 경우는 약간 그 아이덴티티를 낮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리프 타이거라고 하는 알리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호랑이 한정판이 있는 건 아니고 브랜드 이름에 호랑이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피브티 패덤즈 카피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살펴보시면 블랑팡 스타일 시계도 있고 또 융안스 스타일의 바우하우스풍 시계도 있고 또 옛날에 잠깐 주목을 받았던 인빅타 시계 카피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중국 시계다 싶은 시계들도 있고요. 역시 가장 유명한 건 피브티 패덤즈 카피 시계인데 이게 의외로 평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구매를 권장하기보다는 그냥 구경 정도만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제가 다루지 않은 호랑이 시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 멘트하는 동안 화면으로 띄워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중국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이게 당연히 인구수에 따른 판매량이나 소비자층
또 12간지나 띠 같은 아시아권의 문화 개념, 혹은 조금 넓게 브랜드와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런 아시아 키워드가 중국으로 한정될 수는 있겠죠. 서구권 시계 브랜드 입장에서는 아직은 당연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아시아의 국가 공통 키워드가 특정 나라 한정이 되는 건 분명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이 좋다 싫다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키워드들이 한 나라의 전유물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한국 시계 팬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아시아의 키워드가 중국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의 키워드도 서울에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시아 그리고 우리의 키워드들이 시계에 더 많이 녹아낼 수 있길 올해 기원해봅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